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the and friends of moon stars. and stars. Now, Now, you are one you are one of of us. us. Welcome. Welcome.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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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빠라비람 빰빠라빔. 고스트 스테이션. 뭔 짓이냐고? 오프닝 씨댕이들아. 간만에 폼 잡고 오프닝했는데 협조가 안 돼요. 보자. 승교육 문제의 새로운 방향 제시? 정치 숙제로 청소년 의회 건의사항을 A4 정도로 남기래. 그래서 했지. 다들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영교시, 어쩌고 등에 대해서 남겼는데, 그놈의 7차 문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는 집이 가까워서 지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구만. 더군다나 고스 식구인 내가 영교시에 눈 말똥말똥해서 수업 듣겠어? 자야지. 그래서 내가 선택한 과제는 고스 발음으로 승에 관한 거. 이 제목은 청소년 성교육 문제의 새로운 방향 제시. 짜잔, 제목은 거창하지? 자, 여기서부터 내용이야.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에 착상을 해서 수정을 하면 아이가 생긴다. 책임질 수 없는 성관계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성관계는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성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줄은 필요 없는 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성관계, 원치 없는 임신으로 이어져 부작용의 비정상적인 성관계는 에이즈를 비롯한, 여기만 그냥 쓰면 돼. 그 앞에다가 난자가 정자가 여자의 난자에 착상해서 수정하면 아이가 생긴다는 문장 왜 썼냐? 나를 비롯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의 전부다. 성교육 내용이 이딴 세 줄이 전부였다고? 그치. 성교육 시간 딱 들어가면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면 애가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그러면 배우는 우리들은 전부 다 이렇게 벙쪄가지고 누가 뭘 했나?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지? 10대 미혼모들이 늘고 불법 낙태가 만연하다. 누구의 책임인가? 책임질 수 없는 승관계를 가진 철없는 청소년 불법 낙태 시술을 내주는 산부인과 선생님 책임일까? 미안해. 사연 읽고 있었지? 너무 뻔한 소리들이 나오길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주지 않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있다. 성에 대한 가치관과 개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성교육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추상적이다. 말뿐인 성교육은 10대 성문제의 악순환을 되풀이시킨다. 내가 원하는 성교육 방향으로 먼저 말할 것은 무조건적으로 10대에 갖는 성관계는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섹스는 단순히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성관계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10대의 성관계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해주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진정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성관계는 상대방과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남자는 여자가 자신과 같다라는 생각에, 여자가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소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줄 거라고 믿고 남자를 귀찮게 한다. 이런 식으로 멀어지는 연인관계에 임신까지 하게 된다면 그들의 사이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조울증아, 너 여고생 치고 너무 지나치게 아줌마스러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여고생이 배출한 문장이냐? 진정한 사랑이면 남자는 여자가 자신과 같다라는 생각에 여자가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소홀해도 된다. 그러니까 남자는 자고 나서 여자한테 소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자고 난 다음에 더 귀찮게 한다. 이런 얘기 누구한테 주워 들었어? 이런 식으로 진정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섹스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또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피임법을 승교육 프로그램에 넣는 것이다. 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철저한 예방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철저한 예방? 임신에 대한 예방이야? 성교에 대한 예방이야? 임신에 대한 예방은 피임이지만 성교에 대한 예방은 구멍을 세면으로 메우거나
세면으로 공구리를 친다고 하지. 바늘로 꼬매거나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 자르거나 뭐 이런 게 예방 아니야? 가정 시간에 배우는 여자의 배란이를 아우 나 한마디만 딱 하자. 아직 사연 읽는 중이지만 한마디만 하자. 나 유치해. 캡 앞에 캡자 붙여줘. 캡 유치해 나. 어디까지 일단 말했지? 가정 시간에 배우는 여자의 배란이를 왜 섹스할 때 안전한 날짜라는 얘기는 왜 안 해주는지, 쉽게 구할 수 있는 피임 기구를 왜 청소년들은 절대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혐오 물건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정확한 피임법을 익히기 위해 우연치 않는 임신으로 최악의 사태, 10대 미혼모건 임신 중자를 발생을 막는 것이 성교육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장은 둥땅 띵, 정확한 피임법을 익히기 위하여 원치 않는 임신으로 최악의 사태의 발생을 막는 것이 성교육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이런 말투로 해줘야 될 것 같잖아, 문장이. 내가 얘기한 게 아직 우리나라 성교육 실정에 안 맞다는 건 안다. 하지만 세대가 변하고 교육도 변하는 지금 언제까지나 겉으로 보여주는 형식적 멘트 성교육으로 청소년 성문제 미안해. 상투적인 문장이 나오면 좀 졸려. 알다시피 내가 참을성도 없잖아. 청소년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걸 프린트해서 담임한테 제출했어. 잘했지? 마무리는 마왕이. 잘했다. 아니, 너무너무 훌륭해.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지적과 아주 날카로운 이 지적과 아주 정말 짚을 부분을 예리하게 탁탁탁 짚으면서 또 매우 설득력 있게 써나갔는데, 단지 약간 너무 이 완벽한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미래 방향에 대한 이 보고서 정말 완벽한데,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스치기는 해. 한 가지, 딱 한 가지. 이거 우리 방송 종합해서 베낀 거 아니냐? 우리 방송에서 늘 하는 얘기, 말하자면 쌍 내가 한 얘기 종합해서 버무려서 뭉친 거잖아. 아니, 그래서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있겠니? 돈 내라. 그 마왕 전용 게시판에 보면 내 구자번호 있으니까 내 덕에 레포트 잘 써낸 거니까, 아직 고교생이니까 뭐 많이 받을 수 없고 1,000원만 내라. 1,000원. 우리 방송하다가 여기 에어컨 없잖아. 더울 때 하드는 사먹게. 거의 그지 수준이야. 도메스 폴하다가 보냈는데, 부모 식구들은 애들 성교육을 어떻게 시켜? 방송 듣다 보면 애 딸린 부모 식구들이 꽤 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묻고 싶은 게 생각났다. 애들 성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좋은 거야? 나? 아직 총각. 근데 왜 벌써부터 그딴 걸 물어보냐고. 그냥 심심하잖아. 근데 말이야, 진짜 애들이 성에 대해서 눈 뜨기 시작하면 되게 난감할 것 같아. 걔네가 물어보는 내용 자체도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내용인데다가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명해야지 애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부모 입장에선 걱정부터 앞설 것 같거든. 특히나 막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사춘기 직전의 꼬마애들, 어디 옆집 짓궂은 애들이 하는 질판한 얘기를 주워 들어와서 부모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씨마님 이렇게 해서, 아버님 씹질이 무엇이옵니까? 뭐 후장치기가 무엇이옵니까? 아버님 딸딸이는 무엇이옵니까? 그래, 거기다가 성교육을 제대로 안 해주면 결국 사또한테 가서, 지금 아버님께서는 김주서와 후장치기를 하러 가셨어. 근데 제가 까먹었다. 하여간 방에 들어와서 딸딸이 나오고 기다리시옵소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아 그래, 맞아. 내가 방 안에서 씹질을 하다가 사또님 외치는 목소리를 못 들었어.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왜 방송을 빼먹어? 야, 이거 며칠자 방송이냐? 이따 가르쳐줄게. 아이씨, 제 방송은 안 해. 우린 다시 듣기만이 존재할 뿐이야. 만약에 내 아들내미가 아빠 바이브레이터가 뭐야? 옆집 순돌이 형이 그러는데 여자들한테 그게 좀 되게 좋아 죽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떡하지? 물론 짱구가 아닌 이상해야 이딴 소리를 떠들을 일은 없겠지만,
사춘기 직전 애들 같으면 뭔가를 알긴 아는데 개념적으로 이해는 못하고 그저 야사시한 이야기가 나오면 동그랗게 눈만 껌뻑거리는 애들한테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색할 테고 그렇다고 자세히 알려주기도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내 자식 새끼가 방 안에 틀어박혀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알고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궁둥이 두 쪽이 헐떡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얼굴이 시뻘개져서 쳐다보고 있는 아들, 딸내미를 목격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문 닫아야지 뭘 어떻게 해? 계속 볼 거냐? 아니면은 얘야 휴지 여기 있다. 저기 크리넥스 너무 많이 쓰지 마라. 비싸다. 이거 올록볼록을 써라. 올록볼록. 그리고 비법을 가르쳐주랴. 이 물휴지가 좋단다. 물티슈가 짱이야 짱. 물티슈는 진짜 딸딸이 처리용으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짱이긴 짱이거든. 응? 무슨 그런 말씀을? 장가 가는데 마스터베이션 하냐고? 야, 마스터베이션은 얘기해줄게. 성교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자위는 진짜 본격적인 성행위로 가기 이전 단계로서 성행위에 대한 연습 혹은 또 뭐 하여간 그런 스트레스 해소 또 섹스가 불가능할 때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하는 것이 마스터베이션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구시대 개념이고 그러니까 10대 시절 또 10대 이전에도 마스터베이션을 시작한 사람이 있긴 하지. 나 같은 경우에 7살 때 시작했으니까 좀 빠르긴 한 거였지 내 또래에서는. 그날 단계에서는 이 성교의 이전 단계로 예비 섹스의 구실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실제 섹스 행위로 이행되고 난 다음에도 말하자면 성경험을 하거나 또 이 주기적인 성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마스터베이션이 끊어지지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현대로 들어오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더 많다고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마스터베이션은 그러니까 실제 성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성행위를 하기 전에는 예비 성행위의 그 기능이 훨씬 더 크지만 하고 난 다음에는 섹스와 다른 종류의 그런 다른 세계를 가져요. 그래서 애인이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거나 실제 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마스터베이션이 중단되지가 않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물론 뭐 총각 때만큼이야 하겠냐마는 아주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는 거. 또 마스터베이션을 이렇게 결혼 이후에도 쭉 끌고 가거나 뭐 나이가 먹은 다음에도 쭉 그 행위를 일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능지수 IQ하고 EQ하고 이런 것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 집단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대. 근데 그럼 딸딸이를 열라치면 머리가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은 하지 말아줘. 머리가 나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행위를 많이 하면 무슨 병에 걸린다든가 머리가 나빠진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나빠지진 않는데 내가 알기로는 머리가 좋아지진 않아 분명히. 그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좀 더 자주 하고 끝끝내 그거를 버리지 않고 한다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 머리가 좀 좋잖아. 뭐냐 얘기로 들어가자. 그리고 아빠 바이브레이터가 뭐야? 옆집 순돌이 형이 그러는데 그거 여자들한테 그거 해주면 되게 좋아서 죽는데 라고 물어보면 뭘 어떻게 해. 일단 60년대 방식. 이 새끼가 어디 가서 그런 소리나 주워 듣고 와가지고 이 정말 머리 피도 안 말린 새끼야. 야 일로 와봐. 야 샤대기 촤삭. 야 아리 닥쳐. 그런 소리 입 밖으로 나발나발거리고 아버지 망신시키면 너 죽는다. 어디 밖에 나가서 남들인데 그런 소리 씨부리게 매봐. 이 60년대 방식. 그리고 이제 90년대 방식. 그 바이브레이터라는 건 말이지. 네 고추 있잖아 고추. 이거를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안에 건전지 들어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웅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알았냐?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 이 90년대 방식이지. 어떻게 보면 짱팔년도 방식일지 모르지. 21세기 방식은 그 바이브레이터라는 건 말이야. 어른들 장난감이야. 그래가지고 너 그 지난번에 설명해 줬지. 그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말이야. 그때 쓰는 장난감인데 여자들한테 그거 해주면 되게 좋아서 죽는데라는 거는 그거는 큰 오해고 너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순돌이는 자전거 타는 거 싫어하고 순돌이는 썰매 타는 거 좋아하는데 넌 썰매 싫어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 거지. 사람마다 좀 다른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여자들한테 무조건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말이야. 그 여자가 너를 좋아하고 너도 그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둘이서 친하니까 같이 이렇게 재밌게 지내려고 야 이번에는 장난감 가지고 놀아볼까? 뭐 이런다 보면은 그렇게 둘이 재밌게 놀 수도 있는데 그 서로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는 게 먼저 앞서는 거지. 그거 아무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들이밀면 아이 좋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난다잉. 자, 이게 21세기 방식. 설명 잘 된 것 같지 않냐? 훗. 난 딴 거 몰라도 애새끼 성교육 한 죽이기 시킬 것 같아. 제 애새끼 3살밖에 안 됐는데 막 별의 별거 다 알고 막 인터넷에다 막 평론 올리고 막 포르노 보고 3살짜리가 그럴 것 같아. 경박스럽게 자식이랑 같이 얼굴 빨개져서 야동 들여다보는 것도 차마 부모가 할 짓은 아닌 것 같고. 글쎄 나 딸이랑은 못 볼 것 같은데 아들내미랑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딸이랑은 못 보겠고 아들이랑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건 남녀차별이야? 그건 아니잖아. 남녀유별이지 이건. 권위만 내세우고 윽박지로 찍어 누르면서 못 보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 성교육 시간 때 가르치는 그런 뻔한 대답이나 늘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 이론만 앞서고 완전 성인군자처럼 살라고 강요하다시피 하는 성교육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 이론에는 완전 해박해가지고 달통해가지고 전교의 모든 애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봤는데 근데 20살 훨씬 넘게 총각이었잖아.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벌써부터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지만 지금 알아두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만 않잖아. 내 자식 일인데. 그리고 그의 일생의 절반을 차지할 일을 가르치는 게 부모로의 도리가 아닐까? 쓰다 보니 뭘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마무리 뭐. 근데 그 성교육을 애새끼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성이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성이란 우리 생활에서 또 얼마만한 부분을 차지하고 성에 대한 세계관을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성교육을 시키는 태도는 어차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또 성에 대해서 나 자신이 어떤 태도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녀들에게 대해서 어떤 성을 비밀스럽거나 쉬쉬하고 이상한 금기시의 영역이나 이런 것으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자녀와 부모들 사이에서 이것이 대단히 자연스럽고 또 순차적으로 밟아가야 할 과정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것이냐 이에 따라서 성교육은 뭐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 뭐. 이게 끝끝내 비밀스럽고 혹은 자식하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체면 상하는 일이라든가 뭐 때 되면 알게 될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성이라는 것이 애가 나이를 먹도록 모르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생각한다든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게 싸가지 없어지거나 타락하거나 경박스러워지거나 섹스를 빨리 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성교육은 결국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지 뭐. 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를 정해놓고 자기의 성적인 세계관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요. 나의 성의 세계관이라는 게 이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결정을 해줄 것이고 아이하고 그런 거를 공유하다 보면 뭐 답이야. 대단히 쉬운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혹은 우리가 애새끼 낳아가지고 기를 때쯤에서는 성교육을 시키려고 애한테 붙잡고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애가 막 짜증낼지 몰라. 아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지금. 아니 그게 있잖냐.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 나이도 이렇게 좀 됐고,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이게 그러니까 뭐 첫 사정이랄까? 아니 그런가 하면 너는 이제 애기씨 있지, 애기씨. 그거를 네가 여자한테 임신시킬 수 있는 그런 힘. 그러니까 아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피임을 하려는 얘기야, 무슨 뭐 사정의 뭐 그 메커니즘을 날 보고 아냐는 얘기야, 뭐야. 그 애기씨, 그 정자 말하는 거 아니야? 정자 무슨 애기씨야? 뭐 아니다. 가서 공부하든지 자라. 딸내미 붙들고서 이제, 얘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 뭐냐 생리도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아기가 아니라 여자가 된 거야, 여자가. 응? 그러니까 남자들 만날 때,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부적절한 성관계 하지 말라는 얘기고, 뭐 빨리 해서 좋을 거 없다는 얘기고, 꼭 하려면 뭐 PM하라는 그런 얘기지. 뭐 이 나이에 그럼 내가 뱃살을 끼겠어 뭘 어떡하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어? 아 좀 그렇잖아,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알았다니까. 가가 아빠가. 잘 자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보라는 게 사실 이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전 시대에는 그렇게 쉽사리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만 해도 내가 중고등학생 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런 지식을 백과사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차라리 백과사전이 나아. 친구들한테 듣는 헛다리 짚는 이상한 무슨 얘기보다는. 여자 몸에 보면 이렇게 생긴 그런 부분이 안에 있는데 거기를 만지면 여자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절대로 반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지식 있잖아. 이런 걸 듣는 것보다는 백과사전은 그래도 딱딱하게 해도 좀 정확한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남녀가 뭐 섹스를 하는 그런 육체의 어떤 문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피임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를 애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정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걸 굳이 엄마 아빠 입을 통해서 무슨 뭐 알약을 넣었다 끼래는 둥, 뭐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양말처럼 뒤집어 씌우려는 둥, 이런 얘기를 부모한테 듣겠냐고. 근데 정말로 인터넷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 야 이거 오늘의 결론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주목해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성교육이 단순하게 애 낳는 거, 피임하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지식을 전달해서 성에 대한 지식을 교육시키는 차원이라면 앞으로는 성교육이 정말로 필요가 없어. 인터넷으로 보면 그만이야. 사진자료, 동영상, 뭐 텍스트 수도 없을 거라고. 그런데 성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이며, 또 성이라는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딸딸이까지야 씨파 그거야 자기애지만, 그 이후의 과정을 넘어가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연적으로 되는 것,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고 성을 이렇게 책임있게 이렇게 풀어나갈 때 그 어른스러운 세계가 점점 빚어내는 그 마법과 그 아름다운 세상과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것과, 또 이 성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가와 그 책임을 지면서 성을 누릴 때 그 떳떳함과 뭐 이런 보람과 이런 건 인터넷으로 누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응? 특히나 인터넷으로 굉장히 그 드라이하게 지식 같은 거를 전달을 했을 때, 씨발 나 좋으면 그만이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 자기 좋으려고 물론 하는 거지만 서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에 대한 기쁨, 뭐 이런 거가 사실은 성교육의 정말 제일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성교육의 목표가 뭐야? 빠삭하게 피임법이랑 이런 걸 교육을 시켜서 뭐 애를 예방시키고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물론 뭐 중요한데, 뭐 성병 안 걸리게 하고 뭐 다 중요한데, 성을 올바르게 누리기 위해서, 그거 성교육의 목적 아니야? 물론 방어적인 차원이라면 성병 안 걸리려고 하지만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자면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한테 해야 될 성교육은 이제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바로 이런 따뜻한 보듬어 줌과 그리고 또 내 새끼들이 성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세상에서 걸음마를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왠지 모를 서운함,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은 요요요 아무것도 모르고 모가지에 매달려 있던 내 애기가 이제는 성도 뭐 이제 슬슬 알아가면서 한편으로 그 약간의 그 서운함과 한편으로는 대견함과 뭐 이런 게 섞인 그런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 그렇다 이거지 뭐.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The Ghost Station. 자, 2003년 6월 13일 금요일 7시 30분 무붕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 넥스트가 장충체육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체력들 다 잘 다졌죠? 오세요. 이번엔 시간 좀 길어요. 나사 풀린 발바닥 이번엔 섹스 얘기. 섹스. 오 그래. 오 그래 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남친을 2명을 사귀어봤어. 첫놈은 그리 좋은 기억이 없어. 내가 행복했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2번째 그 녀석, 그 친구는 정말 지금도 보고 싶어. 섹스라는 거 좋다고 생각하게 했고, 아이스크림 먹고 키스하면 좋구나라는 거 그 친구한테 느꼈고, 눈만 봐도 손끝만 스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라는 것도 그 친구한테 느꼈고, 등산을 해도 좋고, 10,000원인 교대 지하철역을 지나도 좋고, 예스. 10,000원인 교대 지하철역 죽이지. 그 10,000원 지하철이야말로 거의 모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 지하철 안에서의 성추행. 나 뭐 하는 거야? 나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욕망을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고, 통제하지 못해서 저질렀으니까 나쁜 새끼고. 그래서 일본 그 풍속점, 이 에로한 그런 서비스하는 그런 업소 중에 그런 데 있다며.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지하철 세트 만들어 놓고. 일본 애들 존나 귀여워. 이 섹스 관련해서는 일본 애들만큼 세계에서 귀여운 애들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진 봤거든. 그랬더니 지하철역에 한 5분의 1짜리 조그만 지하철 칸 자른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안에 지하철 의자 똑같이 있고, 그리고 옆에 마네킹 있어. 마네킹들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님인 척 하고 있고, 거기서 서비스하는 언니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서 그 손잡이 잡고서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막 쪼물르고, 막 반주 안에 손 집어넣고 막 이러면서 추행하고, 막 안 돼 제발 막 이러면서 지르게 하는 건데, 더 웃기는 거는 바닥도 흔들린데 덜컹. 아씨.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나처럼 하는 방법이 있어. 나 마누라 데리고 일본 갔을 때 일본 지하철역에서 둘이 장난치잖아. 사람 아무도 없는 빈칸에서. 그런 게 참 좋아, 결혼하면. 정말 뭘 해도 좋았던 친구야. 근데 그 친구에겐 내가 아니었는지 얼마 전에 헤어지게 되었어. 그 이유가 섹스라는 걸 했기 때문에 헤어진 거래. 누가? 우리 사촌 오라버니가. 사촌 오라버니 좀 아는 오라버니들에게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하면 워낙 내가 좋아한 거 아니까 어디까지 갔냐고 그거부터 물어보더라.
그런 건가?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래. 그러고 나면 남자는 돌아서는 게 그게 일수라네. 그래도 난 그놈 미워 못하겠네. 그놈 미워하려면 나 먼저 미워해야 할 것 같아서. 남자 아직 잘 모르겠군. 뭐 여러 리필들이 달려 있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글들이 달려 있는데, 근데 나사야, 네 사촌 오빠나 그 아는 오라버니들의 나이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나만큼 놀았겠니? 그 새끼들은 내가 볼 때 무슨 뭐 플레이보이도 아니고 그냥 한두 번 그냥 연애해봤답시고 되게 어줍지 않게 그 충고도 안 되는 그런 충고를 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 중에서도 지 동생뻘 되는 여자애들한테 언니랍시고 이런 충고를 하는 씨발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루 만에 주면 하루 만에 헤어지고 한 달 만에 주면 한 달 만에 헤어진대. 그러니까 남자한테 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참 대단히 마음에 안 드는 점이지만, 그럼 뭐 섹스를 아니면 몸을 볼모로 해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만나는 시기와 길이를 실제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 이론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좀 웃기게 생각하지만, 그걸 가지고 실제로 만나는 시기를 조절을 했다면 성공했다고 치자. 자, 그 이론대로 따지면은 일주일 만에 줬으면 일주일 만에 헤어졌고 그러는 이론인데, 자 6개월 만에 주는 바람에 6개월 동안을 사귀었어 어쨌든.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 1. 몸땡이를 빌미로 하여 만나는 시간을 조정하고 몸땡이를 이용했으니까 글쎄 뭐 매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육체를 볼모로 한 딜이다, 그지? 2. 그래서 6개월 만에 줬어. 지들 말에 의하면 줬어, 그래. 그 다음에 3일 만에 끝났어. 그건 뭐야? 더 쪽팔린 거 아니야? 아니면 1년 사귀었는데 드디어 했어. 다음날 끝났어. 그게 더 쪽팔린 거 아니냐? 진짜 이상한 거지. 그 남녀의 문제라는 거는 되게 오묘한 거라서 어떤 경우에는 섹스를 했기 때문에 헤어지지를 못해가지고 막 2년, 3년씩 연애를 가고 5년씩 연애를 가고 그러는 게, 실제로 이 둘의 연애 감정은 끝이 났어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미 던이야. 끝난 거야. 피니시야. 근데 씨바 떡정만 남은 거야. 떡정만. 그래가지고 둘은 아직도 그래도 관계가 유지되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도저히 그 잠자리 안에서의 이 둘끼리 그 불타올랐던 이거를 둘 다 잊지를 못하고 딴 데 가서 해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건 정반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육체가 먼저다, 정신이 먼저다,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전부 결과론이지. 그리고 나사야 생각해봐라. 그 새끼랑 지금까지 사귀다가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쳐. 근데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눈 봐도 손끝만 스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 키스하고 막 이 애를 이렇게 딱 생각할 때, 응? 두 번째 놈, 두 놈이라고 치자 그래. 이 두 번째 녀석을 딱 생각할 때 무슨 언어나 뭘로 설명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 걔 할 때 이렇게 훅 하고 느낌이 오는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 가슴에 이렇게 툭 닿는. 섹스를 안 했으면 그런 식의 이미지가 지금 마음에 와서 닿을까? 전혀 다른 걸걸? 되게 민숭맨숭한 그 무엇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왕 만나고 헤어질 거였다면 정말 정식 연인이 돼서 섹스를 하고 둘이 살과 영혼을 맞대고 막 이렇게 밤을 밝히고 했던 그런 기억과 이런 찐득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더 행복한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한 계산법, 우리나라식의 계산법에 따르면 이 어차피 헤어질 놈이고 나를 책임지지 않을 놈한테 몸 바쳤으니 아깝다라고 주장하는, 이 정말 노예근성 주장을 하는 미친년들이 있는 거지. 저희 씨발년들이지. 여성 내부의 적이야, 그년들이.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그 얼치기 네 사촌 오빠하고 주위 새끼들이 말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둘이 왜 헤어졌는지 그거 뭐 둘만 알지 뭐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기껏해서 자기 동생 뻘 되는 여자애한테 헤어졌다는 얘기 듣고서 뭐 워낙 좋아했던 건 안다고 쳐도 겨우 그 결론을 섹스를 해서 말하자면 해줬기 때문에 남자애가 먹고 떨어졌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그 인격과 그 사고방식에 내 볼 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네. 응? 물론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 나이 때 자기들 왜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뭐 개 눈엔 개만 보인다고 그 나이 또래 자기들이 여자들한테 원하는 게 오로지 섹스고 그것 때문에 빌빌빌 헤매고 다니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어? 됐지 생각 달래라니. 그게 자, 지난 방송의 피드백. 막시밀리안 존머, 나 중3 때였나? 추운 겨울이었어. 친구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강아지 2마리를 봤어. 그 강아지들이 한 강아지가 다른 한 강아지에 올라타 있는 거야. 뭐 하나 하고 쳐다봤는데 강아지가 아파하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까 그냥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야. 어머 어떻게 추워서 얼어붙었나 봐 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떼어주지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뜩 황당하고 당황하면서 얼굴이 괜히 후끈후끈해하면서 집으로 갔어. 그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억지로 떼줬으면 어쩔 뻔했어. 이게 한겨울에 비암 중에서 흰뱀 있잖아. 백사. 이 백사가 둘이 교미를 하고 있는 백사를 잡아서 요걸 가지고 뱀술을 담그면 죽인대 효과가. 그러니까 길에서 이 떡을 치고 있는 개 있잖아요. 지금 붙어있는 게. 요 2마리를 당랑 이렇게 들어서 2마리를 같이 솥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신탕을 만들면 야, 그 특제 스페셜 대단한 영양탕이 탄생하지 않겠냐? 지금 그냥 든 생각이야. 마녀 안에 영혼이 액을. 아, 그거 아니잖아. 그 나이 되도록 응응을 안 한 건 아직 응응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 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러는 거일 수 있잖아. 마흔이 늦게 했듯이.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 거야. 아낀 거 아니야. 솔직히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던져버리고 싶었어. 그깟 동정. 찬스가 안 돼서 안 된 거고 처음 하다 실패해가지고서 안 된 거고. 무슨 소리야. 아끼긴 뭘 아껴. 난 나를 지켜가겠어. 그건 그냥 노래 가사야. 언젠가 만날 너를 위해. 그게 무슨 지조 지킨다는 얘기인지 아니? 하여튼 그건 아닌 것 같아. 텔레비에서 봤어. 자기가 결혼할 때까지 응응을 안 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네가 이러니 안 해봤지 하면서 연라 여자를 무시하던 거.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저놈 저거 잘못된 놈이다 욕하는 거. 나도 연라 씹었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들어온 물 먹었다는 말 말고 뭔 말이겠어. 야, 섹스가 무슨 세상에 들어온 물이냐? 오빠 하지 마. 그러니까 응응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섹스를 안 할 거냐고. 섹스는 그러니까 섹스를 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게 아니여. 섹스는 사랑하는 사람 하고만 하는 것도 아니여.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할 때가 가장 가치 있고 빛날 뿐이여. 이 미묘한 말장난의 차이 같지만 이 심각한 차이 이해 못하겠어? 그리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예를 들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80살에 나타나면 80살까지 안 할 거야? 이거 심각한 얘기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최소한 20대 정말 때려 죽여도 30대에는 나타날 거라는 전제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안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80세 때에나 나타날 운명인데 29살, 올해 넘으면 30 되는데 29살에 만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해버려. 혹은 섹스를 하면서 하기 직전에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자기가 변명을 해버려.
혹은 섹스를 하고 나서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했다라고 말을 붙여. 그런 구라를 까느니, 그리고 그런 구라가 구란지도 자기가 모르면서 사느니, 그냥 나중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이건 그냥 스포츠로서의 섹스였고, 이건 엔조이였고, 여기서부터는 나는 정말 사랑이었구나. 오호. 이렇게 보는 게 훨씬 객관적으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아니. 그리고 자기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설마 자기 보고 너 씨발 내가 42살 때 네 앞에 나타날 거였는데 너 왜 나 만나기 전에 했어? 응? 나 만나기 전에 너 왜 씨 나 만날 거 대비해서 안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법도 있어? 그건 뭐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사고 방식이야. 그러니까 사랑해서 정말 할 만큼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이 들어서 하면은 제일 좋고, 그런 사람이 절대 씨발 당분간 나타날 것 같지 않다. 근데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하면 해. 한다고 안 죽어. 그 대신 쓸데없는 구라나 까지 말라 그래. 사랑이라는 개념도 얼마나 웃긴 건데.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